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들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마감이 되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미국과 유럽 증시가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었는데 하락 반전을 하면서 세계 증시가 모두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다우하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무려 하락률이 2%가 넘습니다. 특히 나스닥을 지탱해주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도 무너지면서 나스닥 역시 다우와 마찬가지로 2% 이상 하락을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최악의 시나리오 그게 바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주말 코다리 19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런 뉴스와 사망자 역시 5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뉴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환율도 상승하면서 환율 역시 1200원을 또 한번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쁜 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불기소 권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 때문에 다음 주 한국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이런 예측에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 역시 월요일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뉴스에 한국 증시는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2.8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어제 영상이었죠. 달러 환율 1100원대 진입, 한국 증시 반등장이 이어질까?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우가 지난 저점인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안 된다. 최소 1%대 하락까지는 괜찮은데 2%대 여기 밑에까지는 훼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했는데 여기를 그냥 다 깨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셔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다우가 무려 3.31%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고작 마이너스 0.31%밖에 빠지지 않아서 한국 증시도 다우하고 그리고 나스닥과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당연히 1% 이상 큰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연준에서는 미국의 은행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테스트를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둘씩 마이너스가 나온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에는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볼커를 완화했는데 그 다음날에는 갑자기 건전성 평가를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은행주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라던가 모건 스탠리라던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6.35%가 빠졌는데 단순하게 재무 건전성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연준에서는 자사주 매입 금지라던가 배당급 지급에 상한을 두면서 은행주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마찬가지로 은행주죠. 마이너스 3.35% 이런 종목들은 모두 다우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하락률을 보시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4% 빠졌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마이너스 2.59%, 다우보다는 하락률이 더 적습니다. 근데 다우가 먼저 저렇게 빠진 다음에 나스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1%대 하락까지 하락폭을 축소했어요. 하지만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나스닥 역시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자,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주말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거고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그 불안감에 미국의 플로리다라던가 텍사스주에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축소하고 오히려 경제활동 봉쇄에 들어간다. 이러한 공포심에 미국의 나스닥마저 무너졌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다우는 계속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0,000포인트까지 꼬셔놓고 던지고 잠깐 또 올리고 또 빼고 그러면서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도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다우하고 나스닥이 5%대 급락이 나오자 똑같이 따라갔다가 다시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과 7월달 연준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다시 오르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한국의 코스피는 2100선이 깨지면서 시작을 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선이 무너지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말에 무언가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정말 이상하죠. 그동안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나왔는데 다우와 나스닥은 계속 오르고 10,000포인트를 돌파한 나스닥도 갑자기 주말을 앞두고 다우와 나스닥은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요? 바로 100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1000만.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에도 100만, 200만 이렇게 돌파했다고 해서 영화 관련주, 엔터주 혹은 이런 CGV 같은 영화관 관련주가 오르지 않지만 1000만을 돌파했다. 예를 들면 신과 함께 1000만 돌파 하면은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처럼 이 코다리19 환자가 세계적으로 1000만을 돌파할 것이다. 언제? 이번 주말에. 이 공포감은 상당하죠. 지금 라이브 뷰로 전 세계적으로 코다리19 환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확진자는 98만 명인데 여기 말고 라이브 뷰잉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99만 명입니다. 이건 업데이트가 하루 정도 느리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약간 좀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고 1등은 US, 아메리카죠. 그리고 2등이 브라질.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확진자가 4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한 다음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선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거는 검사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자, 이거는 2020년 3월 2일이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코다리19 검사를 늘려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한 다음에 했던 말이죠. 근데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똑같은 말을 하네요. 와, 진짜 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게 검사자 수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재개한 다음에 미국 애들 지금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이거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고 동양인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면은 인종차별적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미국이 2차 봉쇄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하락이 찾아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할 텐데 일단 우리 미국의 럼프형은 2차 봉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2차 봉쇄를 본인이 안 해도 주지사들의 권한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텍사스에 있는 술집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했죠. 그래서 지금 디즈니랜드 연기라던가 미국 술집이라던가 뭐 콘서트라던가 이런 것도 다 뒤로 미루고 봉쇄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가 출발부터 좋을 것 같질 않네요. 그러면은 언택트 관련주가 다음 주에 또 움직일까요? 일단은 언택트 관련주 아마존을 볼까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로 이틀 전에는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어제는 마이너스 2.24% 하락이 됐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역시 8.32% 이게 큽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한국의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애들이 똑같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구글을 한번 보죠. 알파벳도 5.45% 하락을 했어요. 그럼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어제 4.83% 하락을 해서 언택트 관련주가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승할까? 하락한다? 일단은 시초가부터 저는 급락이 나올 것 같아요. 왜?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도 지금 부정적인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다. 아무리 코다리 식구 때문에 매출이라던가 이런 게 급증한다고 해도 주가가 너무 올라왔다. 이런 레포트들이 급증하고 있고 신고가를 달성하고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현재 고점에서 개인분들이 계속 사고 개인분들이 물려있다. 이 문제인데 다음 주 시작부터서 네이버, 카카오가 갭 하락으로 시작할 확률은 현재로서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왔다면은 만약에 갭 하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 마이너스 3% 갭 하락으로 시작했다. 근데 장중에 다시 보합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위에 있던 물량을 좀 덜어내려고 잠깐 위로 친 다음에 다시 빼버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총알바지만 하고 있고 일주일치 수급을 보세요. 일주일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분들이 지금 얼마를 샀어요. 개인분들이 하루에 뭐 1조 3천억 그리고 이날은 뭐 몇 개야. 와, 그냥 일주일 동안 2조 원 이상 그냥 이렇게 계속 매수하면서 풀매수로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샀다, 팔았다, 샀다, 왔다 갔다 단타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잠깐 들어온 수급 이거 그냥 아침부터 다 던지고 더 많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정말 얄밉죠. 지난번에 뭐 1조 원 가까이 금투가 매수한 적도 있지만 다시 팔고 또 여기서 1조 원 가까이 팔면서 우리가 코스피 2150을 돌파할 때마다 계속 던져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50선 가면은 계속 던져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750선 돌파하자마자 코스닥이 그냥 물량 투하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1% 상승했다가 내렸는데 이게 계속 똑같아요. 750선 넘고 뭐 다우하고 나스닥 급등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윗골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우리 증시에 약간의 호재라고 하는 뉴스도 어제 있었어요. 무슨 뉴스냐면은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전략이 성공했다. 이 뉴스죠. 이게 무슨 뉴스일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권고하고 있어요. 어떤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뭐 회계 위반이라던가 혹은 삼성전자의 그 경영권 승계에서 부정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를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기소를 권고했어. 어디서 권고를 했을까요? 바로 대검수사심의이죠.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내용이 너무 웃겨요. 뭐냐면은 1년 7개월 동안 걸친 수사가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서 와, 과반수 이상이 수사를 중단하자 그리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거를 권고했대요. 아니 이게 나라인가요? 아이씨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아니 어쩐지 요즘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자꾸 삼성전자를 산다고 했더니 이거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마 이렇게 했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침에는 잠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런 애들이 수사 중단 권고에 갭이 뜰 수 있지만 얘네가 미리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갭이 뜨면 오히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관련주가 일단은 갭을 뜨고 시작을 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 빠진 것처럼 착각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시총 상위주인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로 인해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죠. 이번 주를 보시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내린 종목은 더 많았어요. 일별로 보시면은 내린 종목은 더 많았던 적이 훨씬 더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지수는 오른 걸로 나왔다라는 거. 지수가 왜 오른 걸로 나왔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알테오젠 등으로 뻥튀기를 시켜놨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그리고 네이버 앤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총 상위주 때문에 지수는 빠졌는데 내린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상승한 걸로 나왔고 다음 주 출발도 막 1%대 하락.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 2%대, 3%대 하락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좀 답답해요. IMF에서 전 세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IMF에서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계속 바뀐다. 특히 2분기 또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 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21%.
지난번과 변화가 없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9에서 10.9로 크게 하락시킨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완만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저거는 여러분 또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 또 바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이키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이키 실적이 장 끝난 다음에 발표됐는데 한국의 언론에서는 나이키의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했다. 오프라인이 무너졌어도 온라인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러면서 나이키 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으나 지금 보시면은 짜자잔 마이너스 7.62% 하락을 했죠. 아니 저는 솔직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적이 더 안 나오고 온라인 매장에서 수입이라던가 수익이 더 났어도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두 군데서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면서 레포트가 나오길래 뭔가 좀 의아했더니 주가가 말해주는군요. 주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7.62% 하락이 나왔고 자, 이 뜻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가 주가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죠. 최근에 바닥을 기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의류 브랜드, 아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신상품이 안 나옵니다. 왜? 경제 활동 재개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밖으로 안 나와요. 특히 스포츠 의류용품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즐길 수가 없죠. 어머, 지금 수영장이라던가 체육관 몇 군데 연대 있는데요. 예, 연대는 있죠. 하지만 가보세요. 참가자가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체육관이 개방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배드민턴을 치고 있지만 부산이든 서울이든 전국 어디든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주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개방을 안 시켜줄 경우에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 옷들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양말이라던가 이런 게 판매가 될까요? 제 주변에 스포츠 용품점 하시는 분들 폐업했습니다. 예, 단 3개월, 4개월 만에 폐업을 했는데 그게 지금이라도 빨리 문을 닫아야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폐업하신 게 있는데 일단은 나이키의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죠. 나이키도 지금 신제품 출시를 뒤로 미루고 광고 모델들도 지금 섭외했던 거 취소하고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는 나이키가 있다면 한국에는 프로스펙스가 있죠. 예, 르카프하고 프로스펙스가 한국 브랜드인데 자,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또 의류 관련주죠. 얘네들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10,000원을 한번 돌파한 다음에 그 뒤로 쭈르륵 내려오는데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 무슨 얘기냐? 5,000원까지 찍었다가 지수 반등,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반등하는 줄 알았더니 나이키의 실적이라던가 혹은 본인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영화 관련 산업, 그리고 면세점, 비행기, 항공, 여행, 뭐 카지노, 절대 수급이 회복될 수 없는 업종 이런 데는 주식을 사셔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잠깐 먹을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거 지난번에 급락할 때 가만히 뒀으면 주가가 원래대로 회복했을 텐데 포트에 어떤 주식이 들어있습니까? 엔터주, 항공주, 여행주, 그 중에서 GKL 같이 카지노주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을까요? 3월달이면 봄나들이 철이라서 뭐 샀습니까? 뭐 자전거주도 있겠고 뭣도 있겠고 여행주도 있겠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올랐으니까 종목도 회복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회복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트에 한 종목 몰빵이 아닌 이상은 올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4종목이 올라왔어도 한 종목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80%에서 한 종목이 다 까먹거나 아니면은 2종목, 3종목이 결국에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는데 필라코리아, 화승인더 이런 애들도 다음 주 개파락으로 출발할 거는 기정사실하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이 수급이 이탈하나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라던가 한국 증시의 전망에 대한 사항들은 어제 올라온 영상이죠. 달러 환율 1,100원 돌파, 한국 증시 반등장이 이어질까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계속 내린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 섹터가 과연 무엇일까?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이었죠.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안 발의 한국 증시는 개미 무덤이 될까? 여기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개편한 이후에 키움이라던가 유안타증권이라던가 증권주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고 그 전날에는 얼마가 빠졌을까요? 예, 마이너스 6%가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고 유안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에도 하락, 그 전날에도 하락, 여기 일주일 내내 계속 하락.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도 3일 내내 하락하고 있고 증권 관련주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약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얘는 SK바이오팜 때문에 SK가 들어간 주식이 다 오르면서 갑자기 급등한 거고 증권주라고 보긴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약진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양도소득세법 이거를 제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니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더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으로 1억을 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를 내야 되니까 세금이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 공제가 2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을 벌면은 기준값이 8천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이고 그리고 이거를 3년 합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째는 2천만 원을 벌었어. 근데 2년째는 돈을 꼬랐어. 그러면은 세금을 안 받고 저는 이걸 돌려준다는 건가? 아니면 3년째 되는 날 돈을 벌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이때 돈을 벌면은 이쪽에서 세액을 내야 되는 걸 공제를 감면해 준다는 건가? 이게 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아리송하더군요. 그래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은 뭐 1년차, 2년차, 3년차를 다 합산해가지고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해당 부분의 세금을 내고 뭐 손실이 난해 붙어서 2월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은 처음에 세금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손실 보면은 정부에서 나중에 수익을 보면 거기서 공제를 해주는 건가? 아니면 진짜 연말정산처럼 돈으로 돌려주는 건가? 아니 일반인들은 직장인이니까 다른 데서 세금을 공제해주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엔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 이외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공제해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엔 좀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이 쓰이더군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난 이런 거 기사 찾아보다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상위 약 30만 명만 1년에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둔다네요. 허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95% 정도는 1년에 주식으로 수익을 2천만 원도 못 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옛날 증권 책이라던가 주식 책이라던가 증권회사에서 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았네.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네요. 주식으로 상위 10% 빼고 90% 이상은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객관적인 근거나 팩트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아예 인정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 보는 사람들은 상위 5%라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동학 개미운동 3월 달부터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허영만의 주식 만화, 허영만의 6천만 원 이 연재가 25%의 손실을 내고 연재를 중단했는데 이 연재는 허영만의 3천만 원 시절부터서 시작을 해서 36개월간 연재가 됐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화랑장이었던 2017년도에는 6명의 투자자문과 투자회사들이 전부 다 돈을 벌어가지고 자랑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전업투자자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계좌가 167%의 수익이 났었다. 그리고 뭐 가치투자자,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9%대 수익,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에게 투자를 맡긴 결과 전부 다 수익이었다. 이게 언제? 2017년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2020년 3월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주식에 대한 공포가 없죠. 하지만 3년 뒤에는 개박살 났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은 주식 투자금을 2배로 늘려서 6천만 원으로 했고 6명의 투자자분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분배해서 투자를 한 결과 누적 수익률은 25.2%. 그리고 투자금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손실 금액도 더 커졌죠. 그리고 수익률이 아까 가장 높았던 분이 누구죠?
167%의 수익을 올렸던 분은 오히려 61%의 가장 큰 손실을 보였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락장 한번 크게 맞아버리면은 상승장에 벌었던 거 하루 이틀이면 다 날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기사를 보고 조금만 버텼으면은 원래대로 돌아왔을 텐데 이 말을 하지만, 이분들은 4월달까지 한 거예요. 4월달 반등이 다 나온 다음에 최종 수익률이 이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여러분 1년 동안 수익을 거둔다고 해서 2년째 3년째 되는 날 수익이 이어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에 막 입문을 했거나 손실에 대한 공포가 없거나 주식을 묻어두면 우상향하겠지, 이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투자금도 줄이고 수익이 많이 좀 났으면은 수익금으로 뭐 좀 사고 돈을 차라리 쓰는 게 낫습니다.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재투자해가지고 돈 날리신 분들이 여기서 태반이고, 이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 다시 또 하락장이 찾아오면은 퇴출당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은 저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그런데 지난주에 참 이상한 게 있었죠. SM이라던가 혹은 JYP라던가 DPC, LB세미콘, 소록뱀, 이런 모든 엔터주들이 전부 다 내렸는데, YG 엔터테인먼트만 지난주 4.15% 상승을 했고 무려 5거래일 이상 계속 상승만 했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YG 엔터테인먼트 승리 씨의 재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코다리 식구 때문에 콘서트 취소라던가, 그리고 빅뱅의 군대 때문에 이번 연도 연중 최저치를 찍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회복된 걸로 보이지만 YG 엔터테인먼트의 원래 주가는 요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5만원에서 지금 3만원대까지 빠진 건데, 지난주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른 거는 블랙핑크가 컴백을 해서 블랙핑크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했다. 그리고 블랙핑크가 이번에 미국 도심의 전광판도 놔두고 지미 펄렌쇼 컴백 첫 무대를 갖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연일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라던가 대학교 행사라던가 혹은 대부분의 수입원을 잃은 상태인데,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 음반 판매 이런 걸로만 하면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은 좋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1분기에도 YG 엔터테인먼트는 영업 손실이 21억 원이나 나왔고, 이번 연도 과연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레포트를 살펴보셔도 올해는 적자 지속이 될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은 조그만한 이슈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장세라서 미국 아이튠즈 차트 1위라던가 미국 토크쇼 출연 이런 걸로 상승이 나오는 증시가 지금 현재 증시입니다. 다음 주에도 과연 YG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이런 애들이 또 상승을 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증시가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주식이 ESN, 예스텍이랑 뭐가 있습니까? 알서포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알서포트는 말이죠,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이 1% 이상 상승을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무려 4% 가까이 내렸는데, 반대로 우리 지수가 떡 나갈 때는 계속 올랐던 주식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수가 빠질 때 오르는 그런 해지 개념의 주식이기 때문에 보세요. 11일부터 15일까지 내릴 때 얘는 오히려 상승, 15일까지 계속 상승했던 그런 주식인데, 얘는 다음 주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언덱트 관련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격 관련주기 때문에, 언덱트 관련주기 때문에 미국의 언덱트 관련주가 내렸으니까 알서포트 역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일단은 해지 개념의 주식이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도 잠깐 상승을 했다 내려왔고, 그리고 수급 자체는 기관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연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유심히는 봐야 되겠지만 시초가 붙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엔터주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은 YG 엔터테인먼트는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 기관이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이 매수 주체가 어딘가 보면은
투신이 많이 사는구나. 그리고 사모펀드가 사네. 근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이 강하고 금융투자도 단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네 둘이 팔면은 다음 주 YG 엔터테인먼트 그동안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블랙핑크가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세븐틴이 비슷하게 미니 앨범을 냈거든요. 근데 5일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면서 100만 장이 팔렸대요. 100만 장 미니 앨범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란 말이에요. 이번에 인수를 해서 빅히트 쪽 소속이 됐는데 이걸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DPC라던가 이런 애들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LB 세미코문은 그냥 BTS 관련주인데 DPC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의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회사예요. 최근에 빅히트 관련주인 DPC는 정말 만원대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딱 만원이 깨지려고 하면은 매수를 하는데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막 1,500원, 11,0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던지고 다시 밑에서는 매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다음 달 7월 28일 날 빅히트가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을 이을 IPO 대여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전혀 반응이 없어. 근데 그 반응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 애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 호가에다가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럼 주가가 위로 못 올라가. 그럼 개인분들 질려서 던집니다. 그리고 특히 11,000원 이 가격대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막 20만 주씩 올려놔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외국인, 그러니까 얘네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이런 애들이 지금 만원대 이쪽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다음번에 빅히트 상장 심사가 나왔다 해서 팍 아침부터 갭이 뜨면은 그때 물량을 다 청산하려는 청산가리 같은 속셈일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외국인을 따라서 1,150원이라던가 만원대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코다리 식구가 터지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좋은 뉴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대 시총이 5조 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빅히트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떡락하고 엔터주가 급락을 하면은 청약을 해도 많은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만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모아가야지 하다가는 요렇게 될 수 있어요. 요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쫙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아는 호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아가야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0,000원을 깨니까 바로 다음날 재매수, 외국인의 재매수가 이렇게 팍 들어왔고 11,000원대 딱 돌파하려고 하니까 바로 밀려서 내려오는데 차라리 계속 말하는 게 11,000원 돌파 이후에 나중에 보는 게 낫지 지금 이런 데서 외국인이 매집한다고 나도 사야지.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세븐틴 갖다가 올린다면은 외국인이 그동안 매수해놓은 매수 물량을 또 던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얘네가 지금 지분율이 2.5% 가지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지분율을 더 늘려나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11,000원까지 꼬신 다음에 또 던지려나 그건 좀 봐야 되는데 엔터주는 솔직히 지금 일본과도 관계가 안 좋고 일본 매출이 68%가 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데 블랙핑크를 보면은 또 찌라시 갖다가 저렇게 올리고 또 IPO라던가 이런 거 이슈가 있으니까 또 올릴 것 같은데 전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정말 주식이라는 게 예측 불허에다가 정말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식이 움직일 때 여러분이 한 게 낫지 이렇게 보초병 이렇게 딱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하다가 크게 물리거나 아니면 하락장이 어마어마하게 깊게 들어오면은 큰 돈을 날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움직이는 주식이 있을 때마다 잠깐 먹고 튀는 히트앤런 작전이 제일로 좋아 보여요. 그리고 항공주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 있죠. 현산 채권단이 재협상을 앞두고 협상을 안 했어요. 상반기에 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인수를 하지 않았고 이스타항공 역시 제주항공도
인수를 해야 되는데 M&A가 불투명되면서 현재 항공주들은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나라의 LCC를 포함한 항공회사가 11개다. 하지만 미국도 9개, 태국도 7개인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항공사가 많냐. 이거 구조조정 좀 해야 된다고. 최소 2-3개는 이번 코다리 19 때문에 문 닫을 거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스타항공이 될 것 같은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안 한다는 건 호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에 상승을 했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3%대 반등이 났지만 우리 단타점은 메릴린치입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승을 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승을 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잠깐 상승을 했지만 미국의 아메리카 에어라인을 포함한 크루즈 여객선주가 다 내렸거든요. 보시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6%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허상입니다. 지난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100% 올랐어요. 100%. 3일 동안 오른 게 100%인데 벌써 빠진 것만 해도 60%가 넘어요.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워렌 버핏 아저씨가 맞은 거예요. 워렌 버핏 아저씨가 물론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사지 않았지만 델타 항공 같은 걸 샀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 아저씨가 추매를 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봤자 어때요? 자기 매수가에는 도달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델타 항공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더 깨지면 또 어떡할 거예요. 워렌 버핏 아저씨 손절을 여기서 했는데 본인 손절가하고 여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장기적으로 항공주, 여행주, 호텔 그리고 면세점 이런 데는 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잠깐 반등이 나와도 장기 스윙 이런 걸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월요일장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주도 이때하고 우리 증시가 2% 내렸을 때 생각보다 전 매매가 잘 됐거든요. 그럴 때는 가는 주식이 100종목, 200종목 이 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심이 한쪽으로 몰려서 상한가도 더 잘 나오고 혹은 하락도 더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좀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좀 중점적으로 매매를 해볼 텐데 일단 언덱트,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엔 조심하시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아직 안 던진 물량이 있으니까 더 살지 안 팔지 봐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침에 갭이 떠도 삼성전자 외국인이 미리 선침해 해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갭이 뜬다. 이재용 이슈에 갭이 뜬다. 그럼 얘네들이 던질 수 있으니까 역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시젠이라던가 아니면 파미셀 백신 관련주도 움직일까? 아니면은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라던가 액토즈 소프트, 그린 뉴딜 관련주, 동국 SNC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를까 좀 봐야 되는데 이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개만 올랐어. 무슨 얘기냐면은 테마주가 형성이 되려면은 1등, 2등, 3등 주자가 어느 정도 다 같이 가야 돼. 1, 2등은 상한가를 잠그고 3등주는 한 20% 정도는 올라와 줘야지 테마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동국 산업이라던가 동국 제강, 동국 RNS, 예스에너지 등 지금 그린 뉴딜 관련주 중에서 한 명만 상한가 가고 나머지는 안 가서 좀 불안합니다. 지난번 제2의 넷플릭스, IMBC 한 종목 올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내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IMBC 한 종목만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띄워놓고 다 빼버리면은 테마가 형성이 안 된다. SBS 컨텐츠 허브라던가 이런 애들도 보세요. 한 번 올려놓고 그냥 싹 빼버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주도 다음 주 동국 SNC만 움직이고 다른 애들은 안 움직일 것 같고 아니면은 2차 전지 수혜라던가 아니면 언덱트 어느 쪽으로 움직일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상승으로 가면은 그때 뛰어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괜히 이게 상승으로 가겠지 하고 막 1% 2% 아침부터 내리고 있는데 그냥 자살 특공대처럼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지금은 상따 잘못하다가 끝나는 게 랩지노믹스라던가 이런 애들도 지난 고점 뚫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빼버리고 지금 현재 총 몇 프로나 내렸죠? 이런 종목을 위해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28% 손실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지금 진짜 엇박자 나서 큰 손실 날 수 있는 장이 지금 장이고 매일 흐르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한 달 넘게 한 번도 안 오르고 내리는 종목. 이렇게 소외주들도 많기 때문에 소외주는 최대한 피하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루하루 움직이는 테마에서 노시는 게 그나마 여러분이 좀 매매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지난주에 일단 강했던 주식들을 다음 주 아침부터서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위메이드도 2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위메이드라던가 액토즈 소프트 이런 애들도 한번 보고, 우리넷이라던가 KMW라던가 이런 5G 관련주가 움직이나 아침에도 체크를 해보고,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오나 11시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시초가부터서 들어가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시초가부터 들어가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다 물렸잖아요. 여기 25일날 다 물려가지고 못 빠져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매매를 해도 차분하게 매매를 하시거나, 그리고 투자금을 좀 줄이거나, 수익을 보신 분들은 수익금 출금해서 좀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돈을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다가는 지금 빠진다고 해서 또 투자의 기회가 왔다 하면서 뛰어들다가 제2차 확산이라던가 혹은 2분기 한국, 미국 GDP 발표 이런 거 한 방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 위기감을 가지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환율이 다시 한번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 시장에 수급이 몰렸고 다시 한번 미국의 달러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환율이 1200원대가 깨졌고 장중에 1196원까지 내려갔는데 환율이 다시 급상승하면서 현재는 환율이 1203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환율이 1200원대가 깨지면은 자꾸 장난을 칩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환율이 급상승하는 모습이 현재 너무 많이 나오는데, 환율은 내릴 때 1원, 2원 찔끔찔끔 내리고 오를 때는 그냥 확 올라버립니다. 특히 나스닥이 1만 포인트만 달성하면은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데, 환율이 빠질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지 마세요. 지금 환율이 빠졌는데도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정상적이지도 않고 매도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로도 외국인들이 장난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월요일은 언택트 관련주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언택트 관련주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도 아침에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도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는 주가가 너무 고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도 월요일 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